정돌이만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돌이가 87년 봄부터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고대를 떠나기까지 네. 만났던 많은 그 형과 누나들의 이제 80년대 운동권들 중심의 이야기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피 맺힌 그 오랜 기다림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체류탄 연기 속에 세상이 폭력과 혼돈으로 마구 흔들리던 시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따스한 인간애와 박애 정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다큐 영화 정돌이 속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의 초대 손님은 영화 정돌이를 만든 김대현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2주째 뜨거운 관심과 네. 찬사를 받으며 정돌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돌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정돌이는 1987년에 네. 고대 정경대에 우연히 와서 눌러 앉아서 살게 된 그 송기철이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돌이는 정경대에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1987년 봄에 이제 청량리역에서 우연히 이제 고대생 운동권 후배생을 만나가지고 고대에 오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87년부터 고대에 눌러 앉게 되고 눌러 앉아 살면서 이제 우연히 접한 장구가 지금까지 인생의 이제 자기의 직업이 돼서 지금 장구 명인이 된 그런 정돌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정돌이만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돌이가 87년 봄부터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고대를 떠나기까지 네. 만났던 많은 그 형과 누나들의 이제 80년대 운동권들 중심의 이야기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애들이 애들을 보살폈네요. 예, 그렇죠. 애를 키우고.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그때는 어렸었는데도 그 22세, 뭐 20살, 20대 애들 또 14세에 어려운 처지,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그 소년을 갖다 가출 소년을 키운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집단적인 뭐 공동육아, 요즘 개념으로 치면 공동육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백 명의 이제 고대 형과 누나들이 같이 정돌이라는 한 친구를 케어했던 뭐 그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잠시 그 트레일러를 봤는데 밥 먹었니 해갖고 보고는 누나 형들마다 밥 먹었니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정겨운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인사가 밥 먹었니잖아요. 식사하셨어요?부터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일상적인 그 인사말은 아니었고요. 그 정돌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에 왔다는 거를 모든 고대생들이 그때 다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돌이가 잘 밥을 굶지 않고 일단 지내는 거가 이제 모든 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밥 먹었니는 그냥 일상적인 그 우리들의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밥을 안 먹었다고 한다면은 데리고 와서 항상 밥을 사줬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스터에서도 사실 그 정돌이 밥 먹었니가 이제 가장 중요한 헤드카피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보살핌이 지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저 역시 이제 뭐 고대 다닐 때 그 정돌이를 실제로 이제 뭐 만나서 밥도 사주고 또 제 방에서 잠도 같이 자기도 했던 뭐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80년대에 이제 학생운동의 그 이야기를 좀 한 번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든다면은 정돌이를 주인공으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정돌이가 바라본 당시 80년대의 상황,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 형, 누나들이 어땠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현재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의 사람들도 그 정돌이 14살 가출 소년의 시선으로 80년대를 돌아가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은 좀 그 부드러운 그 관점, 부드러운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차에 고대 민주동호회에서 뭔가 이제 학생운동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같이 논의하던 차에 제가 이제 정돌이를 제안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도리를 중심으로,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록을 남겨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돌이 시선, 정돌이가 본 학생운동, 고대 그- 학생운동. 예, 그렇죠. 예. 근데 항상 보면 고대의 이 영화의 어떨 때는 장점이기도 하고 예. 또 어떨 때는 또 단점이기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 항상, 뭐, 고대 동문회 하면은 이제 호남향후에, 뭐, 해병대 전후회하고 같이 이제 항상 묶여서 등장하는 그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뭐, 고대라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정도리가, 송기철 군이 청량리역에 우연히 그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대생을 만난 거지. 만약에 신촌역에 있었으면은 연대나 이대 형 누나들 만났을 거고, 다른 학교 어디에 갔었어도 당시의 상황은 정도리를 잘, 따뜻하게 다 그 보살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연히 고대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뭐 고대에서 배경이 되긴 하지만 고대 이상의 이제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영화에 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영화에 한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아마 고대만 아니라 뭐 다른 그 시대에 청춘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네. 다 그걸 보면 그 청춘이 아까 제가 짧았던 내 장을 젊음에 꾸었던 짧았지만 그때 우리가 꾸었던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을까다 라는 것들을 다들 이제 상기하고 추억하거나 예, 예. 아니면 또 지금의 우리의 상황, 내란 상황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고대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도 하고 예. 또 우리 그 역사성을 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응원봉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 예,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이제 그 내란 정국이 아니었다면 계엄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그냥 그 보여주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는데 네. 이 영화의 이제 개봉이 계속 미뤄지면서 원래는 이제 뭐 작년에 개봉됐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계속 미뤄지면서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영화가 이제 현재성이 있구나. 마치 이제 그 한강 작가가 뭐 이제 과거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엄 이후에 더 많이 회자가 된 것처럼 뭐 이 영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지만은 그 과거에 그 헌신했던 분들의 그 상황, 이야기, 뭐 느낌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현재로 옮겨와서 그대로 이제 그 현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 이 영화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의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더 이게 의미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12월 3일 날 그 내란의 밤에 때 인상적인 사진이 있었잖아요. 안기령 앵커가 이렇게 그 총을 막 잡고 막 흔드는 예. 그런 장면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배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계엄이 12.3 계엄이 만약에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펼쳐질 상황이 그거지 않습니까? 친일 쿠데타는 절대로 스스로 그렇죠. 그 해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언론 통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예.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80년대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시대 배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제 이제 요즘에는 내란 좀비도 아니고 매국 좀비라고 하는 네네. 친구들이 고대까지 지금 강주부터 서울대, 연대 해갖고 고대까지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에 네. 이 영화로 인해서 계속 활발하게 공동체 상영을 했기 때문에 고대 민주동호회들이 네. 좀 더 기동성 있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문에 한 발도 디딜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예. 굉장히 그 SNS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파를 하고 빠르게 결속을 해서 실행도 빨리 하고 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일거에 막아냈던 그런 상황을 단 하루 만의 상황을 보고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해서 저희 극우 세력들의 그 내란 좀비들, 지금 매국 좀비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이 민주광장이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바로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계속 공동체 상영하고 선배들끼리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연대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익혀진 결과물 아닐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586에 대해서 기득권자다, 위선이다, 그들은 운동을 팔아갖고 뭐 자기 지위를 탐했다, 이런 많은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뭐 꼰대다,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 그걸 그렇게 다 간 사람들은 정말 소수잖아요. 영화 인터뷰하면서 느끼셨죠?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그 졸업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봤지만은 실제로 과연 누가 뭐 어떤 형태로 위선적이고 어떤 변절을 했는지가 제가 볼 때는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80년대에 이제 자기의 그 가치관만큼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게 어떤 386이라는 세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뭐 정말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았던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치 하나의 그냥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채 지금 뭐 10년, 20년 계속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정말 한 번도 자기의 입신양명과 출세 외에는 한 번도 다른 걸 고민해 보지 않았던 나경원이라든지 또 누구야, 윤상현? 네, 윤상현. 이런 친구들이 진짜 고시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뭐 386, 그러니까 586 뭐 저렇게 운동권이라고 비난하는 거 보면서 그때 군부 독재 시절에도 우리 보고 자경 연공 세력이다. 자네들이 의식화를 시키면서 저보고는 자생공산당 세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항상 갈라치기를 했었거든요. 자네들이 엄청 무서운 존재처럼. 그랬던 것들이 또 민주화 시대는 몇몇들, 그 중에서 몇몇만 정말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은 정말 몇몇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럽게 생각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 우리 그때 미숙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계속 선배들의 한계와 오류들을 넘고자 했었지만 그때 우리도 미숙했었고 우리 운동도 미숙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대의 문제로 돌리지. 뭐 일부 그런 만약에 이제 위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위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개념인 거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가장 큰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악의 근원들인 분들이거든요. 몇십 년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위법과 탈법과 온갖 편법과, 욕망과 이런 것에 이제 가장 중심에 있던 분들이 언제를 왜 위선적이냐고 이제 한다는 거는 정말 뭐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고요. 특히 이제 생활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노동운동을 하고 농민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인으로 진입한 곳에 대해서까지 그거를 뭐 변절이고 위선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위선적이지 않게 계속 노동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그 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다 빨갱이라고 계속 불러왔잖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모든 어떤
운동권이라든지 뭐 그들이 이제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흠집내기고 이제 반대 그 자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감독님으로서 정도기를 통해서 네. 어떤 얘기, 아까도 이제 그런 우리들의 네, 네. 한 세대로서 자기 그 85학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 봤던 네. 것과 우리가 이렇게 소비되어지는 이미지들이 네, 네, 너무 네. 다르다는 것들을 네,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저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세대에 대한 그 오해들을 좀 풀어주고 싶은 게 이제 뭐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바깥에 이제 여기에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과 그 사람의 바깥에다가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일관된 삶을 살지 않았던 그때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았던 그 꿈, 그때 그 행동들은 다 옳았고 소중했다. 지금 현재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도리의 이제 영화에 다큐멘터리 나오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신들의 80년대의 삶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였고 그 희생과 헌신 같은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였다는 거를 좀 본인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정말 여전히 뭔가 하여튼 내가 이걸 그 시대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 꼰대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의 이제 그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위로를 좀 드리고 싶고, 위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또 한편에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네네. 책은 홀로 오는 것이 아닌 더불어 오는 것이라는 평을 이제 받은 그 다른 평론가들. 아마 이렇게 다양한 평론가들을, 이렇게 많은 평론을 받는 영화도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분께서 이윤선의 이제 그 남도 인문학에서 하신 게 1987년에서 마치 2025년을 횡단하는 것도 같다. 만약 학생운동사만을 표방하고 시대 정의됨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감동은 덜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 87 체제에 대한 거대 담론이나 그대들의 가치 지향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정도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정도리의 박과 장구가 그래서 크게 도드라져 보인다. 왜냐하면 이 정도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운동하고 사물놀이하고 너무 비슷하다. 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거. 우리가 정도리의 어려움을 갖다 그때 학생들이 함께 울어줬듯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홀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복원되는. 그래서 그런 평들이 저는 굉장히 기억납니다. 혹시 감독님께서는 어떤 평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평이 정말 굉장히 이제 그 좋은 평 자체로서 뭔가 하여튼 제가 이 영화를 찍은 의미가 이제 충분히 이제 전달됐다고 느낄 만큼 이제 좋은 평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980년대생의 이제 그 평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자기가 이제 386에 대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회라는 말은 완전히 걷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보람이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또 좋은 평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80년대생이, 자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뭔가 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 그게 이제 제일 좀 저한테는.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제일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지금 2번째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완결되지 않은 판에서 봤고, 2번째는 이제 오늘 영화를 봤을 때, 그때 이제 꼰대로 놀림받고, 심지어 운동권 출신의 586 낙인으로 이렇게 놀림받을 때, 영화에서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다 알고 비판하는 거라면,
알고 비판한 건 그것은 나쁜 사람이고, 네, 모르고 한다면,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있다. 네, 네, 우리는 왜 그렇게 했었고, 우리의 문제는 뭐였었고, 이런 얘기들이 진짜 네, 어떨 네. 땐 막, 그, 소설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막 해고담으로 이럴 때, 이게 네. 다가 아닌데, 그렇죠. 예. 너무 부각되는 막, 네, 그, 네, 예를 들면, 남자 선배하고 여자 선배하고 여자 후배와 간에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긴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용감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런 게 그렇죠. 좀, 그게 이제 그 후일담 문학이라고 했던 그 90년대에 많이 나왔던 뭐 소설이나 이제 문학 작품들이 그 초반에 이제 80년대의 그런 정서의 일부를 뭐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작품들이 없으니까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굳어진 80년대의 이미지를 좀 굳어지게 하는데 그게 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돌이가 얘기했듯이 저도 그렇고 다들 친구들 요즘에 이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돌이가 그러잖아요. 그때 선배들, 그때 만나는 형들, 누나들이 다른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 네네. 저도 돌아서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좀 좋았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인간적이었고 따뜻했고 응? 또 양심적,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살아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정돌이를 중심으로 영화를 풀어가고 싶어 했던 뭐 이유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정돌이를 보호해주고 같이 이제 같이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장구를 배우고 그리고 또 같이 뭐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같이 이루어졌던 그 시절의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의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영화에 이제 정돌이 영화 속에 나오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말 너무나 이제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지금 3년째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이 30년, 40년 동안에 그 공동체의 가치나 그 정신을 갖고 곳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저는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드는 것보다 배급하는 게 더 어렵죠. 뭐 몇 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솔직히 이제 제가 영화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 네네. 만드는, 평들은 너무 좋은데, 관람평은 너무도 좋은데, 극장은 비어있는. 예, 예.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광고의 문제인가요? 저는 뭐 다분히 뭐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 네. 이게 지금 뭐 독립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극장 산업 전체가 이제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에도 독립영화는 늘 이제 극장에서 보기 힘든 뭐 이제 그런 영화였고, 기본적으로, 극장이라는 것은 뭐 30분, 40분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제 가까운 데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서 보는 데인데, 정돌이는 이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이제 극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된 상황이긴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아까도 이제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같이 이제 창원에서 영화를 본 분들이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온 분들이 아니고,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활동도 하시고, 같이 뭐 이렇게 모임도 있고, 아까는 보니까 영화 동아리도 있고, 그러니까 극장에 그냥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는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같이 보고 나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화를 가지고 좀 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로 간에 소감을 나누고 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동체에 다시 이제 피드백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는 그 상업영화하고 독립영화는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관람하는 방식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그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와서 극장을 찾아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오늘 시네아트리즘이 51석이에요. 제가 이제 체크를 했어요. 몇 네. 석인가? 51석. 근데 막 다른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영화 극장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도 막 그 몇몇 부산이 몇몇 창원보다는 크니까 네. 막 몇 석, 어디가 됐고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가 들으면 갑자기 저도 경쟁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네. 우리 이 작은 영화도 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계속 입으로 만석을 목표로 이랬는데 우리가 만석을 하고도 네. 자리가 없어갖고 네. 네. 저 의자를 놓고 예, 또 예. 복도에서 보고 막 그러는. 예, 아까 근데 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께서 이런 좋은 영화인데도 네. 이 영화가 안 차갑고 극장이 안 차갑고 너무 속이 쓰렸던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차갑고 너무 이제 네. 대표님도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 좋은 영화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또 추천했는데 별로다. 그러면 괜히 또 미안하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또 관람객들이 다들 좋은 영화라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 작은 극장이지만 꽉 채워주신 것도 이제 뭐 감사하고 의미가 있지만은 그 보신 분들의 이제 한 분 한 분의 이제 반응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한번 소비하고 그냥 가는 보고 영화 뭐 재밌었네 하고 이제 가는 그런 영화가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공동체 상영을 또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영화가 이제 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서 또 오늘 상영이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까 이제 좀 배급자로도 이제 그런 네, 네, 어려움에 네. 이제 독립영화 감독들은 예. 그래도 행운이죠. 왜냐하면 매스컴도 많이 탔잖아요. 예. 이게 언론 신문들도 막 다뤄주고 뉴스데스크도 네. 해주니까 좀 그런 걸 홍보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이 감독 찍을 때 네, 네.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80년대 뭐 학생운동을 했고 뭐 그 경로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뷰에 응할 텐데 내가 이제 그러면 잘 뭐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왜 그랬을까요? 그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제 추측은 뭔가 계속 그 386 이데올로기에 이제 많이 짓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내가 무용담처럼 내가 학생운동 했던 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고 또 뭐 혹은 80년대의 그 학생운동의 과정에서 느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좀 돌이키고 싶지 않다. 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의외로 카메라 앞에 많은 분들을 세우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네. 정돌이 그 책을 썼던 김비경 작가가 딸이랑 같이 봤다는데 딸이 엄마한테 엄마 세대들이 저렇게 열심히 싸워져갖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풍토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라고 고맙다고 했을 때 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세대 간의 갈등, 세대를 서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요번에 이 내란 사태에서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왔을 때 힘이 됐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게 존경해주고 그들도 그들이야말로 자기의 미래를 할 주역이라는 거 그런 것들도 저도 뭐 그 여의도 시위 현장에 이제 뭐 계속 나갔습니다만은 너무나 이제 감동스러웠던 거는 이 사회운동이라는 거가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뭐 생각들, 그런 두려움들, 염려들이 많았는데 그 여의도에 많이 나왔던 그 2030 세대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번 여의도 집회 때는 최초로 집회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한
최초의 기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따라 부르지 못하면서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흥나고. 예, 예, 예. 저는 샤이니 응원복도 샀어요. 그거 제일 네. 멋있어갖고. 예. 그런데 우리가 좀 과거를 갖다가 어떨 때는 편향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네. 자기 얘기인데도. 그래서 자기를, 저도 솔직히 내 스스로를, 나의 과거를 증명하기가 괜히 멈칫멈칫대고 주저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요. 예. 오동진 영화 감독이 김대훈 감독님 보고 영화로 사회 운동을 하는 프로레타리아 감독이라고 하는데, 가난해서 프로레타리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예. 아닐 것 같고, 뭔가 예. 이제 계속 사회와 관련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찍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리고 독립영화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독립영화 감독은 사실 흥행은 이제 많이 염두에 두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라는 거가 이제 영화제 평가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영화제고, 또 그런 평가라는 거는 극장을 위한 그런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개의치 않고 아마 제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프로레타리아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만나서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꼭 같아요. 물어보세요. 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이 이춘의 세상 만사를 갖다가 제가 질문지 만들고 제가 방송을 하지만 이걸 편집하는 이제 구장 감독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갖고 독립영화 감독을 지금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고, 왜냐면 만들수록 이 수익이 생겨야 돼요. 빚이 쌓이고. 빚이 더 많아지죠. 만들수록. 네. 만들수록, 아니, 그러다가 또 배급하려면 또, 만드는 것도 힘든데, 또 배급하는 것도 이 자본회의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변화의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극장 개봉을 전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거기 맞추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규모를 점점 줄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100개의 극장 그런 운동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영화가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정돌이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관객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는 방식으로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 효율성을 가지게 되니까 지금 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상업영화보다 이제 더 기동성이 있고, 그다음 어쨌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관람하는 방식을 좀 변화를 줘야 되고, 만든 사람들도 기존의 방식에서는 조금 변화를 줘서 보다 이제 관객들을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간에 좀 잘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영화들은 어떤 좀 오락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보고 나면 휙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는 독립 영화는 이제 감독님들이 이 모든 이렇게 장면들이 좋다 보니까 어떨 때는 두 번을 보게 되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이제 약간 저희 동기 모임에서 한번 공동 상영했을 때하고 좀 내용도 달라졌지만, 이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반복해서 꼭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그래, 말씀했어요. 정도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정도리는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워낙 전공이 우리 고대에는 이 영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길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89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어쨌든 뭔가 이제 현장으로 많이 갈 때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선배들처럼 제가 현장에 가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제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영화에서 이제 강신 선배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좀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제에 편입돼서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또 확고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의 선택이라는 거가 이제 뭐 딱 그 요소만 갖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화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방향을 좀 섞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제가 영화 안에서 뭔가 제가 이제 80년대에 꿈꿨던 일들을 방향을 바꿔서 그쪽에서 좀 구현해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거고, 뭐 많은 시행착오가 또 있었죠.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정돌이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게 그 고대 시절의 80년대와 뭐 2025년에 이제 제가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를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김명식 책 내면서 다시 이제 고대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출발점이 여기였었지. 그때 저렇게 막 정말 개처럼 끌려가는 선배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행동해야 될 이유였던 것이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좀 역사를 갖다가 그냥 객관, 저 멀리 있는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끔 했던 배경이 저국이었구나 라는 걸 상기시키게 되더라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돌이는 어쨌든 80년대를 같이 살았던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 2030 세대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정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해답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상영관이 이제 없고 찾기 어렵긴 하지만 좀 극장에 걸려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마음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역사 수업을 듣는 청소년들, 선생님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에게 역사를 배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이웃의 최고 일타 강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